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희는 35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보신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들으시듯 편안하게 차 한 잔 드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는 한번 들어서는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계속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건강 정보를 정성껏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수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평균 수명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건강수명은 건강상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5세인데 건강수명은 73.1세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인생 마지막 10년 정도는 건강상 문제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년을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한 이유는 만성질환이나 낙상, 인지기능 저하, 근감소증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채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88%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고 그중 절반 이상은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건강 수명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뵙고 꼭 드리고 싶었던 노년기 건강수명 늘리는 7가지 비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밥보다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근육량 감소입니다.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3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3에서 8%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70세 이후에는 더 빨라져서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찌기 쉬워지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근력이 약해져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 위험도 커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면 충분했지만 65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이 필요합니다. 7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84에서 105g, 평균 약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음식으로 환산하면 아침에는 달걀 2개로 12g과 우유 1컵으로 8g, 총 20g. 점심에는 고등어 반마리로 25g 또는 닭가슴살 100g으로 23g. 저녁에는 두부 반모로 15g과 소고기 80g으로 20g, 총 35g.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1컵으로 10g, 총 90g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30g 이상 섭취해도 근육 합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주의사항으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법, 짠맛을 줄이고 향을 늘리는 식사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서 맛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을 세게 하게 되는데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권장하는 나트륨 하루 섭취량은 2000mg, 소금으로는 5g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4000mg으로 권장량의 2배나 됩니다. 특히 국물 요리 한 그릇이면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게 됩니다. 짠맛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만 먹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뜨거운 음식은 조리할 때 간을 거의 안 하고 식탁에서 조금씩 추가하세요. 소금 대신 레몬즙, 후추, 허브, 마늘, 생강, 참기름을 사용해 풍미를 높이세요. 칼국수나 냉면은 면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게 좋습니다. 시판 소스나 양념류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직접 만든 양념을 사용하시고 김치나 젓갈류도 적당히 드세요. 외식할 때는 미리 짠 음식을 피하고 담백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간식 관리입니다. 식사량을 줄였어도 잘못된 간식 섭취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믹스, 떡, 고구마, 단과일, 과자,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인데 이것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간식으로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견과류 20g, 당근이나 오이 같은 채소 스틱, 치즈 한 조각이 좋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당뇨 환자는 혈당 지수가 낮은 베리류, 키위, 사과를 소량만 섭취하시고 바나나나 포도 같은 단 과일은 피하세요. 간식은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물이나 무가당 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비법, 운동의 황금 비율입니다. 노년기 운동은 심폐기능 유지, 근육 보존, 낙상 예방을 위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모두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운동의 황금 비율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 3회 이상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가벼운 등산을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 강도로 최소 30분에서 60분 실시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밴드 운동,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벽 밀기, 가벼운 아령 들기, 스쿼트 등을 하되 각 운동을 10에서 15회씩 총 2세트에서 3세트 반복하세요.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상이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시작하세요. 균형 운동은 주 1회 이상 태극권, 슬로우 댄스,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들기, 밸런스 보드 운동이 좋습니다. 낙상은 노인에게 치명적이므로 균형 운동을 꼭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강사 지도나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섯 번째 비법, 운동 강도 점검과 안전 수칙입니다. 올바른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 다음날 아침 약간 피로하지만 1시간 이내 회복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적정 강도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피로하거나 근육통이 심하면 운동량을 줄이세요. 운동 중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럼증, 식은땀, 메스꺼움이 나면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에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고 운동 후에도 충분한 정리 운동을 하세요. 운동할 때는 편안한 운동복과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운동하시고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비법, 정확한 약 복용 관리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노인분들은 복용 여부를 잊기 쉽고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 관리는 건강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약 복용을 도와주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치 약통을 사용해서 미리 분류해 놓으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복용 시간에 맞춰 설정하거나 복용 기록 앱을 활용하세요. 약 복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일부 약은 공복에, 일부는 식후에 복용해야 하므로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당뇨약은 식전이나 식후에, 골다공증약은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봉지나 약병에 적힌 복용법을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의사에게 알려주시고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복용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비법, 수면과 회복입니다. 좋은 수면은 면역력 강화, 성장호르몬 분비, 기억력 개선에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자주 깨게 되어 회복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제한하고 알코올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피하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어둡게 만드세요.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독서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신다면 낮잠을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그래도 수면 문제가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량 유지하기. 둘째, 저염식으로 심혈관 건강 지키기. 셋째, 올바른 간식으로 혈당 관리하기. 넷째, 유산소, 근력 균형 운동을 균형 있게 하기. 다섯째, 안전하고 적절한 운동 강도 유지하기. 여섯째, 정확한 약물 복용 관리하기. 일곱째, 질 좋은 수면으로 회복력 높이기입니다. 이 7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건강 수명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한 가지 더 드시거나 10분만 더 걸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활기찬 100세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